네, 여러분, 오늘은 매크로를 해보실 건데요. 1급 시험, 2급 시험 전부 다 나오는 기능이고요. 반복이 되는 작업을 카메라로 녹화를 해 두었다가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매크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 매크로가 있고 절대 참조 매크로가 있어요. 상대 참조는 내가 어디를 선택을 하든 녹화했던 매크로를 지금 선택하는 부분에 실행을 시켜주는 거고요. 절대 참조 매크로는 내가 아무리 어떤 곳을 선택을 해서 매크로를 여기다가 실행을 하고 싶어도 처음에 작업을 했던 부분이 납품일자에서 제품 코드에다 내가 작업하는 걸 녹화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다른 곳 어느 곳을 잡고 매크로를 실행을 해도 같은 위치에만 반복이 되는 걸 절대 참조 매크로라고 해요. 상대 참조 매크로, 절대 참조 매크로 각각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매크로는 일단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지 되고요. 이 개발 도구라는 메뉴는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불러오려면 파일에서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여기 개발 도구가 아마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안 뜨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여기 개발 도구가 나타날 거고 이 개발 도구 왼쪽에 있는 매크로, 매크로 기록, 상대 참조 매크로 기록, 매크로 보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매크로 메뉴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매크로들을 볼 수 있고요. 얘를 삭제할 수도 있게끔 여기 편집, 만들기, 삭제 이렇게 있는데 편집은 매크로를 수정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올해 보는 시험까지는 편집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삭제. 내가 매크로를 잘못 녹화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연습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지만 이름을 똑같이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매크로 이름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 매크로 이름을 설정하고 매크로 녹화를 시작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얼른 중지를 하고 와서 여기서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이게 매크로 메뉴고 매크로 기록은 이제 매크로를 녹화하겠다. 그러면 이름 지정하라고 하고 단축키 입력하라고 하고 저장 위치 어딘지 설정하게 하고 설명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말하면 그때그때 알맞게 다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름을 쓰라고 했다면 이름 쓰고 단축키는 문제에서 말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쓰시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저장 위치는 당연히 건드실 일이 없을 건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는 지금 열려 있는 거. 새 통합 문서는 새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하라는 거고 개인용 매크로는 매크로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엑셀 파일에. 매크로만 저장을 해서 여기저기 엑셀 파일 만들 때마다 얘를 불러와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그래서 지금은 현재 통합 문서고 당연히 시험 보실 때도 현재 통합 문서로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설명에 뭘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매크로의 설명은 뭐라고 기록하시오. 단축키는 뭐라고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매크로 이름이 뭐다. 그러면 이것만 딱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기능이 아예 있죠. 절대 참조 매크로는 어떤 시트에 가든 새로운 시트에 가든 내가 어느 부분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트에도 똑같은 영역에 반복해서 실행을 해요. 그게 절대 참조 매크로인데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할 때마다 이곳에 여기에다가 실행을 하고 싶다. 내가 선택한 부분에다가 그러면 상대 참조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절대 참조 매크로예요. 시험 보실 때는 항상 자동 필터, 여기다 자동 필터하는 매크로를 실행해라. 여기다가 부분합을 하는 매크로를 실행해라. 이런 걸 문제로 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참조 매크로로 해요. 하지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둘 다 매크로의 기능을 보여드릴 거예요. 상대 참조 매크로 먼저 해볼게요. 상대 참조 매크로는 얘를 누르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메뉴 쓰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매크로 녹화가 시작이 되면 절대로 시트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상대 참조 매크로는. 아시겠죠? 메뉴들은 누를 건데 절대 엑셀 시트를 여기를 누르면 안 돼요. 해볼게요.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든 노란색 채우기, 밑줄, 굵은 글꼴
이 세 가지 설정하는 걸 녹화해 볼게요. 녹화 시작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 셀 하나를 선택해 놓고 녹화가 시작되면 절대 엑셀 시트를 누르지 않을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상대 참조라고 할게요. 매크로 바로 가기는 안 할게요. 확인. 자, 이제 녹화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 중지라는 버튼으로 바뀌었죠. 얘랑 똑같은 메뉴가 우리 엑셀 맨쪽 왼 아래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 눌러도 기록 중지할 수 있어요. 자, 메뉴 홈에 가서 노란색 채우기, 굵은 글꼴, 밑줄 하는 거 선택했어요. 여기가 바뀌죠? 놔두세요. 절대 엑셀 시트는 누르지 마시고. 자, 기록 중지 할게요. 자, 기록 중지했어요. 이제는 아무데나 눌러도 돼요. 기록을 중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작업을 매크로가 녹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할 때. 그래서 엑셀 시트를 안 누른 거예요. 그것까지 녹화가 되면 실행할 때, 다음번에 실행할 때 여길 또 클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엑셀 시트를 절대 안 누르는 거예요. 상대 참조 매크로 할 때는. 자, 그럼 이제 상대 참조 매크로를 실행해 볼게요. 버튼만 들어서 해볼게요. 버튼은 대부분 도형에서 이런 도형 이름들을 줘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 웃는 얼굴, 이런 도형을 매크로 버튼으로 하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각형 해볼게요. 오각형을 K8부터 L9 영역 안에 매크로 도형을 삽입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글씨 써도 돼요. 상대 참조 매크로. 그리고 시험 보실 때도 매크로 이름, 뭐 도형의 매크로의 이름을 뭐라고 입력하세요 이런 거 말해줄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도형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매크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 참조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앞으로 이 도형을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편집 상태라서 다른 데 한번 클릭하고 얘한테 마우스 올렸더니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서 얘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이거 바뀌었죠? B3부터 15 잡고 눌렀더니 밑줄 굵게 채우기색 노랑. 또 납품 단가 요만큼 잡고 눌렀더니 여기만 됐죠. 세후 금액 이 밑에만 잡고 눌렀더니 여기만 됐죠. 상대 참조. 내가 잡는 부분마다 따라다니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 참조 매크로.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글씨를 틀렸어요. 수정하고 싶어요. 근데 클릭을 하면 자꾸 매크로만 실행이 되죠. 우클릭을 하셔야지 도형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글씨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상대 참조 매크로.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한 부분을 바꿔주는 거. 되셨죠? 자, 이번에 다시 절대 참조 매크로 해볼게요. 절대 참조 매크로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실행을 해줘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가 계속 같은 위치에다 같은 매크로 실행할 거면 뭐하러 매크로 만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시트로 갔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생긴 표인데 한 10장, 20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의 서식을 매번 내가 같은 서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뭐 빨간 글씨면서 기울임꼴로 해야 되는 걸 매번 시트 10장의 표가 똑같아서 그 부분에 계속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트를 계속 만들 때마다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된다. 같은 위치에. 그러면 절대 참조 매크로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제 해볼게요. 절대 참조 매크로는 상대 참조랑 반대로 녹화가 시작이 되면 어디다 할 건지 잡아야 돼요. 자, 제품 코드 부분을 빨간색 글꼴, 기울임꼴로 해볼게요. 이 부분을.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녹화 시작되면 이름 쓰고요. 절대 참조 매크로라고 할게요. 단축키는 여전히 안 줄게요. 만약에 시험 보실 때 단축키 주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이제 녹화 시작이 돼요. 공백. 공백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제가 매크로 이름에 공백 썼더니 확인 눌렀을 때 안 된다 그래요. 이름에 공백이나 기타 잘못된 문자가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확인 눌러서 녹화가 시작이 됐어요. 녹화가 시작된 걸 어떻게 보시냐면 기록 중지 버튼이 생겼으면 녹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제품 코드 한다 그랬죠? 제품 코드 부분을 이제 잡아요. 홈에 가서 기울임꼴에 굵은 글꼴 했어요. 굵게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절대 참조 매크로를 여기서 녹화를 중지하면 다음번에도 계속 이걸 잡은 상태로 끝나는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빈칸, 블록이 잡혀 있으니까 빈칸 아무거나 하나 땅 클릭하고 기록을 중지할 거예요. 절대 참조 매크로라서 엑셀 시트를 눌러도 되는 거예요. 아까 상대 참조 매크로는 절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죠. 이건 절대 참조 매크로라서
잡아서 녹화했고 마지막에 한번 다른 데다 클릭해서 영역을 해제한 상태로 기록 중지 눌렀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버튼을 만들어도 되는데 다른 시트에도 할 거라서 이번에는 버튼 안 만들고 그냥 메뉴로만 해볼게요. 자, 이 표를 똑같이 서식이 없는 표를 복사해서 새 시트에 놓을게요. 또 다른 시트도, 또 다른 시트도.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녹화했던 시트에서는 개발도구, 매크로, 절대참조 매크로 실행 버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티가 안 나죠. 실행된 건데. 왜? 여기다 아까 실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확인하려면 이렇게 서식을 다시 돌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서 저 지금 여기다 안 놨어요. 여기다 놓을게요. 커서. 여기다 놨는데 개발도구에 매크로에 절대참조를 실행했더니 C3에서 15 부분이 바뀌었죠. 아까 우리가 서식을 바꿔줬던 곳이. 나는 분명 커서를 여기다 뒀는데 여기다 실행을 했어요. 절대참조 매크로. 절대참조가 우리 절대 안 움직이도록 고정시키는 거였잖아요. 함수하실 때. 매크로도 마찬가지로 절대참조 매크로 그러면 내가 어디다 커서를 뒀든 어디다가 녹화를 했는지 그곳에 가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굳이 왜 이런 매크로를 하냐? 어차피 같은 위치에 계속 반복을 하면 다른 시트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시트가 20장, 50장, 100장이 있는데 같은 영역을 계속 같은 서식을 반복한다 그러면 10번, 50번, 100번을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매크로로 녹화를 해놓고 실행해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두 번째 시트 가서 어디다 커서를 뒀든 매크로에서 절대참조 매크로 더블 클릭하면 그 부분이 바뀌고, 또 두 번째 시트 가서도 어느 부분을 선택하고 있든 다시 매크로에서 절대참조 누르면 그 부분이 바뀌고. 지금 여기 밑에 한 칸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녹화할 때 여기 3행부터 15행이었잖아요. 제가 표를 4행부터 놔서 그런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그러면 또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여기 있는 표 하나를 복사해 볼게요. 3행부터 이렇게 넣었다 치고 다른 부분을 잡았어요. 근데 아까 3행부터 15행까지 C였나요? B였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다 커서를 놓고 매크로에서 절대참조를 실행하니까 C3부터 15 영역을 제가 서식을 했었네요.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참조 매크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작업을 모든 시트마다 같은 영역에 한다면 절대참조 매크로가 편한 거고요. 상대참조 매크로는 이제 내가 잡은 부분 이렇게 잡아서 매크로에서 상대참조를 누르면 아까 상대참조 매크로 녹화했던 그 서식이 실행이 되죠. 절대참조 매크로는 내가 어디를 잡든 같은 위치에다 반복하는 거고, 상대참조 매크로는 내가 잡아서 원하는 부분에 실행을 하면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이게 상대참조 매크로예요. 실기 시험 보실 때는 상대참조 매크로가 나올 일은 없을 거고요. 필기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매크로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상대참조 매크로, 절대참조 매크로 이런 거 나왔을 텐데 실기 하실 때는 절대참조 매크로 하시게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 절대참조 매크로와 상대참조 매크로 두 가지의 기능을 보셨고요. 실제 시험 문제 1급에서 어떤 식으로 매크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부분합 하나, 자동 필터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제품명 기준으로 금액과 세후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부분합 매크로를 생성하세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하고 세후 금액 이 두 개의 합계를 구할 거래요. 부분합 먼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분합 하려면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제품명 기준으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제품명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얘기예요. 녹화 시작된 다음에 표 안에다 클릭할 거라서 지금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 커서를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개발도구 말고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매크로 메뉴 해볼게요. 똑같은 거니까 매크로, 부분합, 매크로. 단축키를 만약에 컨트롤 T 하라고 했다 그러면 T 이렇게 하면 돼요. 확인. 자, 녹화 시작됐죠? 여기 기록 중지 버튼으로 바뀌었으니까 왼쪽 하단에. 그러면 녹화 시작됐으니까 이제 표 안에 클릭할 거고요. 클릭. 정렬해서 정렬 기준은 제품명으로 하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확인. 정렬됐죠? 이제 그대로 부분합 메뉴 눌러서
그룹할 항목은 지금 제품명 기준으로 정렬을 했다는 얘기는 제품명 기준으로 그룹을 하란 얘기예요. 묶으란 얘기예요. 그룹화가. 그러니까 제품명이 볼펜이면 볼펜끼리 색연필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게 그룹화할 항목. 정렬해준 애를 항상 해주면 돼요. 뭘 기준으로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룹화하란 얘기예요. 그럼 제품명 함수는 금액과 세후 금액의 합계니까 합계 그대로 놔두시고 세후 금액에는 체크가 돼 있네요. 그럼 금액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 부분합을 한번 실행했었는데 또 실행한다. 그럴 때 그 전에 부분합을 지우고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부분합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부분합도 같이 뜨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해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는 우리 볼펜은 볼펜끼리 색연필은 색연필끼리 제품명을 기준으로 다 따로 보고 싶다 할 때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는 볼펜 뜬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합계 색연필 뜬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합계 이게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얘를 해제를 하면 합계 먼저 뜨고 볼펜 합계 뜨고 색연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다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부분합이 됐죠. 볼펜 요약, 색연필 요약, 색종이 요약 이렇게 아래에 다 표시가 됐고요. 부분합 실행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왼쪽 하단에서 기록 중지 녹화 끝났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단추 매크로 버튼은 K3에서 L에 생성하세요. K3에서 L5 요 영역 안에다가 그리면 돼요. 그럼 이 영역 바깥으로 도형이 나가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럼 요 안에 작게 그리는 건요? 그건 괜찮아요. 이 영역 안에만 그리면 돼요. 바깥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단추 매크로 버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발 도구에 보시면 중간에 컨트롤 영역에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 삽입의 양식 컨트롤 중에 맨 첫 번째가 이게 단추라는 컨트롤인데 이게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단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예요. 사각형 도형, 웃는 얼굴 도형을 어디다 그려서 매크로를 지정해라 그러면 삽입에 있는 도형인데 단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예요. 양식 컨트롤. 그래서 마우스 올려놓으면 여기 단추라고 뜨죠. 얘를 눌러서 아까 K3부터 L5 영역 안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매크로 지정 창이 떠요. 이게 매크로 단추라서. 여기서 아까 부분합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단추 1이라는 이름이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어요. 부분합 이렇게 해볼까요?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시면 줄바꿈 돼서 공백 들어간 거라 이거 오타예요. 오타 처리되면 감점돼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고 다른 데 한번 클릭하면 끝났죠. 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버튼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클릭 하셔야 수정할 수 있어요. 글씨 틀렸을 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분합은 여기서 다시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제 부분합은 아무래도 막 그룹을 설정하고 묶어주고 요약해서 합계내주고 막 이런 기능이다 보니까 구한 데다가 다시 구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난 시험 볼 때 굳이 이거는 그냥 종료 누르시면 돼요. 시험 볼 때 굳이 한 번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난 너무 불안해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불안해서 나는 확인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눌러주면 여기 모두 제거가 있어요. 모두 제거 누르면 다시 부분합 기능이 아예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정렬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도 번호 같은 걸로 이제 오름차순해서 막 섞어 놓는 거죠. 시험 볼 땐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혹시 실수하실까봐.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니까 연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연습할 때 시컨 해보시고 시험장 가서 그냥 놔두세요. 본인을 믿고. 자, 해볼게요. 부분합 누르면 됐죠? 커서가 여기 있었어요. 다른 데 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그러면 부분합 모두 제거 정렬 번호로 했어요. 그럼 뒤죽박죽 섞였죠? 이 상태에서 커서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놨는데 매크로 버튼 누르면 실행됐죠? 여기까지 부분합 매크로였고요. 이번에는 자동 필터 매크로 해볼게요. 당연히 고급 필터 하는 매크로는 녹화란 얘기 안 해요. 고급 필터는 함수식도 쓰고 막 이러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부분합 매크로고요. 그다음에 자동 필터 매크로는 조금 쉬운 편이라 가끔 나올 거예요. 2급에서는 제가 아까 상대 참조 매크로랑 절대 참조 매크로 했던 것처럼 서식 바꾸는 매크로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문제가 지점명이 명동이거나 합정인 자동 필터 매크로 생성하세요. 그럼 자동 필터 눌러서 지점명을 명동하고 합정인 조건을 주고 확인을 누르는 걸
녹화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표 안에서 자동 필터 할 거니까 지금은 표 바깥에 아무데나 커서를 두고 또 개발도구 메뉴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도 되지만 나는 데이터에 있는 필터를 할 거니까 이번에도 왼쪽 하단에 있는 매크로 녹화 버튼 눌러서 할게요. 자동 필터 매크로. 이번에도 단축키는 안 할게요. 확인. 자, 녹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필터 할 부분에 커서를 아무데나 클릭. 이게 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전 그냥 클릭할게요. 필터 누르면 필터 버튼들이 쭉 생겼고요. 명동이거나 합정 그랬으니까 지점명 필터 버튼 누르고 명동이나 합정 남기고 이걸 체크해줘야 해도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10개의 지점명이 있다 그러면 다 해제하시는 것보다는 텍스트 필터에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로 조건을 2개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 간단하니까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명동이거나 합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가 막 10개, 20개가 있을 때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명동 합정만 체크하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 필터가 됐죠. 이제 블록이 잡혀 있진 않으니까 이제 커서 그냥 바깥에 안 빼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뺄게요. 놓고 기록 중지. 자, 녹화 끝났어요. 구름도형 매크로 버튼을 J3에서 K 영역에 위치시키래요. 자, 삽입의 도형 가시면 구름이라는 애가 있는데 대충 시험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은 나오던 도형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기본 도형 세 번째 줄 끝에 구름 있죠? 요거를 J3부터 K5 영역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에 자동 필터 엔터 치면 안 돼요. 오타예요. 그러면 다른 데 커서 놓고 도형에다가 매크로 줄 때는 도형에서 우클릭 매크로 지정 자동 필터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제 제대로 되는지 보려면 필터를 해제해 봐야겠죠. 데이터에서 필터 해제하고 커서를 여기다 놨는데 자동 필터 매크로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커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여길 클릭하고 종료했으니까 녹화를 아무데나 커서를 누르고 눌러도 뭐가 깜빡거리죠? 필터 해제하고 다시 다른 데다 누르고 해도 이 영역에 똑같이 실행을 해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자동 필터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간단하죠, 매크로. 근데 이게 꼭 나오는 기능이라 반드시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시험 보실 때는 1급은 부분한 매크로가 많이 나올 것이고 2급은 서식 바꾸는 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열공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